자, 우리 잠깐만 오늘 거 내용 진도 나가기 전에 앞부분 리뷰를 잠깐 하고 갑시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활용적인 부분이라서 오늘 직접적으로 할 얘기랑 공식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머릿속에다가 공식 정리랑 복습을 좀 해놔야 하므로. 자, 잘 봐.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극한 배웠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뭐 얘기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비롯한 4개의 부정형에 대한 극한 얘기했었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정의와 그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얘기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왔던 식들과 계산 방식들을 챙겨주셔야 하고, 요 다음에 나갔던 게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연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연속을 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뭐랑 뭐랑이 서로 똑같다? x가 특정한 값 a로 향해 갈 때의 극한값과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그래서 실제로 한 점에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연속이기 위한 조건 얘기했었고, 연속인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했었고, 이 두 가지 전부 다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파트 자체에 대해서도 학습하셨었고요. 그 다음 연속과 연속을 연산하게 되면 그대로 연속인 성질이 유지된다. 연속 합성의 연속은 연속이다. 근데 만약에 불연속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합성하라고 하면 너 뭐가 이렇게 당당해?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어? 5분이요. 근데 지금 몇 시야? 이들이 단체로 정신 차려. 바빠요. 토요일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종 경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개찌랄 할 겁니다. 개찌랄.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에 한 가지 첨언할 게 연속과 불연속 함수를 뭐 하는 경우? 합성하는 로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었다. 기억납니까? 요 얘기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미분계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분계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미분법이라는 얘기까지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었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얘기가 될 거고, 미분계수, 뭘 보고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F'A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기억나야 돼. 첫 번째, 리미트. 델타 X라고도 쓰지만 보통 쓰기 귀찮아서 H라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식의 느낌으로 보면 X의 증가량 분의 나중 X값 마이너스 처음 X값. 너 내 말 듣고 있냐? 내가 진짜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눈을 얘를 쳐다보면서 까야 뭔가 좀 들으려는 의지가 보이지. 씨발 발정난 개마냥. 야, 오죽하면 태준이가 나 쳐다보다가 너한테로 시선이 돌아갔어. 염치 새끼야, 염치. 미적을 1시간 반을 날려먹고 나타나가지고는. 하긴 그 옆엔 미적이 수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애도 있으니까 네가 양반이긴 하다. 그치? 가만히 있어. 보지 마. 저로 돌아가. 또 왜 원영이랑 또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또 빨리 길로 들어와. 빨리 가. Go over there. 그냥 거기 서 있어. 드디어 쌤이 좀 파악을 했네.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보다 덩치 작은 애들 존나 좋아하지? 막 원영이를 보면서 막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막 걸어가는. 원영아, 조심해. 개이가 멀리 있지 않아. 너랑 전방 4m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뭐? 원영이는 좀 뭐? 축구 잘하는 옆에만 가는 원영 축구 못해가지고. 아, 넌 축구를 잘하는 애 옆에만 간다고? 여기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나 축구 좀 한다, 거기서. 민준이나 작년 대자리가 득점. 아, 진짜로? 너 득점왕이야?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맨날 태경이가 민준이 뒤에만 앉는구나. 근데 너 축구 못하지? 아니, 너 말고 네 태경이요. 태경 골키퍼 훔쳐요. 태경이 진짜 골키퍼다. 반대살을. 식의 의미로 따지면 얘가 뜻하는 게 뭐다? 사실상 델타 X분의 델타 Y를 써놓고
그 델타 x라는 값을 어디로 보내는 거랑 똑같아? 0으로 보내는. 그래서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순간적인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미분계수 약속했었습니다. 이 표현 하나 등장하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표현도 존재한다?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대놓고 변화율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지. 변화량 분의 나중 함수값에서 처음 함수값을 빼서 대놓고 델타 f를 구하는, 델타 y를 구하는 요 두 가지식의 형태가 있었고, 얘가 존재하면, 즉 미분계수는 f'a고 f'a는 정의를 적용하면 적자면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얘가 존재하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판단한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미분이 가능하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고도 얘기했었어? 연속이라는 얘기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상황. 왜? 분자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얘의 극한이 존재해야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건데, 얘의 극한, 분자의 극한을 확인해 보니 x가 a로 갈 때 분자가 0이 되려면 fx가 fa랑 값이 똑같아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뭐가 성립하는 상황? 연속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이미 성립하고 있던 상황.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언했던 게 이 미분계수의 일반형이라서 뭐라고 얘기했지? 도함수라고 얘기했었고, 표기법은 요렇게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f'x라고 읽겠다. 이런 얘기 했었었고, 이 f'x를 정의를 쓰면 또 뭐라고 써야 돼?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번엔 h분의 a라는 특정한 지점만 관찰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를 뭐라고 바꾸는 거지? x 더하기 h에서 fx를 빼는 것으로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도함수라고 부르고, 걔는 모든 점들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할 수 있는 함수라고 이해하였으며,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법이라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 정리했었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미분법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얘기를 했었다. x의 n제곱 따위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됩니다. 상수 따위를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놓고 나서 미분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다?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었고, 만약에 곱해져 있는 꼴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미분하기로 했던 거지?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하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래서 미분 그대로, 미분. 이런 형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라고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한 개 더, 만약에 f랑 g랑 h 이렇게 함수가 3개가 있었어. 이거 미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의 형태로 순서대로 한 번씩 미분한다. 그래서 제가 체인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연쇄 미분 이런 표현 썼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와 같은 미분 방식을 우리가 이제 곱의 형태를 미분한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곱의 미분법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정리해 드렸었고요. 마지막 단원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이 미분 활용해서 나머지 정리에다가 활용하는 스킬에 대한 얘기 살짝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오늘 할 얘기는 이 미분법을 모르시는 상태면 상황이 조금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오늘부터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해? 도함수를 활용하기 시작할 거야. 뭐 할 거라고? 도함수의 활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학습하실 파트는 크게 보면 2개의 파트, 그리고 나서 한 타임 딱 하고 나면 진도가 끝나요. 그래서 한 타임에 한 반절 정도를 다시 사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배울 거 선행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의 주문항 해설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집중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날아가면 다음 시간도 또 똑같이 날아갈 거야. 눈 번쩍 뜨시고 졸리지 않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따라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함수를 구했다. f'x다. 얘가 알려주는 값은 뭘 얘기한다? 어떤 점들에서의 뭐를 얘기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필요한 점들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구하겠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지. 그리고 미분계수를 잔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얘는 뭐를 무한정 제공해주는 함수야?
기울기라는 값을 아주 편하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어. 상식적인 판단이야. 앞에 A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자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그 미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값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3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위에 가만히 보면 1,4라는 점이 있어요. 점 1,4. 그치? 그럼 그림으로 잠깐 판단해보면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얘가 3이 되는 상황이고 요쯤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1,4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 맞겠지? 그치? 자, 이걸 고1스럽게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1,4에서 주어진 2차 함수에다가 그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자.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기울기가 얼마짜리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m. 근데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 1,4를 지나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었어? y-4는 m 곱하기 x 1이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쌤, y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4-m이라는 1차 함수랑 뭐 합니다? 서로 접합니다. 그래서 뭐 했지? 서로 갖다 쓰시고 판별식 통해서 m값 찾은 다음 다시 때려박아서 직선 찾으면서 마무리 시켰었다. 기억나심?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접한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와 같이 접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접선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를 가정하라? 접한다라고 식을 써야 되는데 보통 그 식을 못 쓰는 상황을 문제에서 제시한다. 그러니까 식을 쓰고 싶으니 뭐를 가정하자? 기울기를 가정하자.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접선 문제는 기울기 메타로 풉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메타? 기울기 메타. 그러니까 뭘 가정하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겠는데 가정했더니 식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판별식 D는 빵 해가지고 뭘 찾아낼 거야? m이 씨발 얼마구나를 찾아낸 다음에 집어넣어서 최종 정리. 요게 보통의 일반적 문제풀이 흐름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방금 뭘 구해놨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 뭘 알려주는 함수를 찾아놨어 내가? 기울기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놨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쌤, fx가 뭐라고? xf3이래요. 얘를 그럼 미분을 딱 하면 f'x를 딱 구하면 몇 x라고 써야 돼? 2x라고만 딱 쓰면 되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치? 내 말 이해 가 안 가? 자, 이 위에 있는 점 몇 컴마 몇? 1,4에서 잠깐 그럼 x값이 얼마일 때를 보란 얘기야? 1일 때를 봐라 이런 얘기니까 뭘 얘기할 수 있어? f'1이라는 건 2 곱하기 1이군요.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해도 돼? 2란 얘기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금? 1인 점에서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옵니다? 요 기울기가 얼마일 거라고 지금? 2라는 걸 그냥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 셈이야.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답 말하면 게임 끝인 거잖아. 내 말 이해 가 안 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기울기가 2고 1,4를 지나가니까 아, 답 나왔네요. 2 x-1 플러스 4요. 정리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2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 클리어. 요런 얘기 할 거야 지금부터. 근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이해 가셨습니까? 왜? 뭘 구하는 게 편해졌으니까. 원래는 기울기를 구하려고 가정을 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을 해가지고 뭐 접한다, 판별식 이런 거 써가지고 계산 힘들게 한 다음에 m값 찾아서 집어넣고 계산 후 마무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족같은 과정이 싹 생략된다는 얘기지. 그냥 뭐 하면 돼? 미분해. 숫자 집어넣어. 그럼 기울기가 뾰로롱 하고 나와. 그럼 식 쓰면 끝. 요렇게 단축될 거란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집중 나 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를 구하는 것이 접선 문제의 해결책이었지만 기울기를 가정하는 것이 접선 문제의 해결책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기울기 따위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뭐 하면 된다? 미분은 다음 숫자 때려박으면 될 테니까 정서우 집중해. 이 또 멍 놀러 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존나 중요하다고. 시작부터 멍 때리고 있어? 빨리 와.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얘가 뭐 해졌다고 지금?
이지해졌다 이런 얘기지. 대신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집어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점을 알아야 그 x값을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중요한데 기울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가정해보자. 우리가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접하는 점이니까 무슨 점? 접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부터의 접선 문제는 대가리에 박아.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접점을 가정하면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식도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식도 쓸 수 있고 뭐라 씨 부리는 게 전부 다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지. 내 말 이해 가요? 더 위에 있는 기울기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조건이 뭘 계산하자? 접점을 찾는다. 문제에서 접점을 줬다. 그럼 땡큐 하고 집어넣으면 되고 접점을 안 줬다. 그럼 뭐 한다? 접점을 가정한 다음 미분을 해. 그래서 뭘 찾아? 프라임을 찾아. 뭘 찾은 거야? 기울기를 찾은 거지.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이 점과 이 기울기를 지나는 접선 찾아주시면 그게 답이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야. 전반적인 흐름 이해 가요 지금? 자, 지금부터 세부적인 디테일한 유형에 따라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곡선이 하나 있대. 또 멍 때리네 이게. 아 이게 죽고 싶지. 이거 보고 써야지. 그래? 그럼 네가 이제부터 대답을 다 할 거야. 얘 위에 있는 몇 컴마 몇? 2,1에서의 기울기 알려달래. 그럼 나 뭐 해야 돼? 미분 불러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기울기 얼만데? 마이너스 3 뭐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왜? 2 넣어야 3 넣으면 1 넣으면 안 되고? 2 넣어야 돼? 왜? 그래? 확실해? 믿을 수 있어? 확신이 있어? 틀리면 어떡할 거야? 바꿀 기회 한번 줄게. 이러면 100% 맞는 아, 100% 맞는다? 후회하지 않을 거지? x가 2일 때의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서우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희연아 맞아? 네. 확실해? 네. 너 얘 믿어? 아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아, 넌 너를 믿어? 그럼 휘승이한테 물어봐야겠다. 휘승아, 넌 얘 믿어? 그럼 넌 이거 맞는 거 같아? 확실해? 정서 운 좋았네, 그치? 그럼 하나 더 걸 거야.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런 곡선이 있대. 이거 위에 있는 점이래.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 점 찾아달라고? 2인 점 찾아달래. 그럼 자 어떻게 찾을까? 2 뭐? 그러니까 접선이 2 콤마 접선이 2, 뭔 소리야? 점이. 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점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아 답이 바로 나와 보면 2, 1 이거야? 왜? 답이 그렇게 써 있어?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뭐지 지금? 기울기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러한 x값이 얼마야 지금? 아, x값이 얼마인 거구나? 2인 거구나. 그래서 뭘 찾을 수 있어? 내가 접점의 x좌표 찾는 게 이지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서 마무리 답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음? 그럼 뭐 찾았다? 점 찾았다 이런 스토리. 지워갈 수 있겠냐? 원영이 할 수 있겠어? 민찬아 내 말 이해 가니? 똥준아 내 말 이해 가? 짜용 이해 가 안 가? 그럼 지금부터 접선의 본격적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사실 3cm라서 문자로 나오면 심각하게 동요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치 지용아 솔직히 맞잖아. 문자로만 써있으면 뭔가 머리가 먹먹해지고 뭔가 똑같은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쫄지마. y는 fx 곡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점이 하나 있대. 몇 컴마 몇이래? A 컴마 FA래. 자, 그럼 벌써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다. 그치? 뭔 소리야? X좌표가 A니까 집어넣고 계산해서 그냥 FA라고 계산해놨으니까 얘가 말하는 말 뜻은 뭐야? X가 A인 점. 그런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뭐 나한테 뭘 준 거지? 그니까 점을 준 거지. 야, 접점 줬으니까 나 뭐 해야 돼? 뭐 찾아야 된다고? 접선 찾으려면 지나는 점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필요해?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려고 뭐 해야 돼? 얘를 미분해야지. 미분해서 y 프라임 즉 f 프라임 x를 찾았다 칩시다. 식은 안 줬으니까 그냥 f 프라임이라고 보고 있자고. 그럼 x는 a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지금? f 프라임 a라고 써야 되겠지. 그럼 요 두 개를 조합하면 지금 접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한 방에 찾은 거잖아. 원영수 내 말 이해가? 그럼 지혀가 식 어떻게 쓰면 돼?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 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멍청해지면서 우리가 또 멍하기 시작했지. 지용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 갔어? 진짜? 여기에 지금 사용한 공식이 뭐야? x1, y1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언제 배운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언제 또 배운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배웠던 거. 언제 배웠던 거? 작년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바로 그거. 기억나 안 나? 정희승? 기억나 안 나? 역함수 모르는 휘승아. 맞아 틀려. 그래서 식 어떻게 해도 정리가 돼? m 액마 x1 플러스 y1 이렇게 써도 됐던 거 맞지? 문제에서 말하는 기울기 자리에다가 f'A 집어넣은 거 점에다가 a, FA라 그래서 a, FA 집어넣은 게 요 식이야. 쫄 필요 있어 없어? 영진이 내 말 이해 가 안 가? 진짜로 가? 사실 불안하긴 해. 내가 두 번 수업하고 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거든. 그치?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용이 친구가 나타나 버렸어. 용진아, 일로 와. 일로 와. 태우랑 지용이 사이로 책 갖고 넘어와. 거기 있어가지고 내 시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눈에 잘 보이는 데로 와. 지어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안 가? 일단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야. 뭐라고? 뭐를 알 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야, 그럼 잠깐만. 반대로 문제에서 접점 말고 뭐를 주면? 기울기를 준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기울기를 줬어. 자, y는 x 세제곱에 접하는 접선 찾을 건데요. 기울기가 얼마짜리 찾을 거예요? 3짜리 찾을 거예요. 그럼 뭐 해보자고? 미분하자고. 그럼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분을 못하면 이 파트는 그냥 사요나라지.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잠깐만요. 그럼 x제곱이 얼마여야 돼요? 그럼 x값이 몇 개야? 2개 맞아. 왜?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우리 수원 시간에도 살짝 봤지만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려질 거거든. 따라서 기울기가 3짜리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2개 존재하는 게 기본적 형태. 이해 가셨습니까?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고, 그러면 x좌표가 1인 점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인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네. 근데 걔가 이거 지나가야 할 테니까 1,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접선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3인데 요거 지나가는 거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얘는 선생님 이거 둘 다 써야 돼요? 네, 둘 다 쓰셔야 답이 맞는 거겠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사분면에 있다, 뭐 몇 사분면 지나가는 거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거고요. 내 말 이해 가셨어? 두 번째 얘기 이해 가셨습니까? 영진이 내 말 이해 가? 진짜로? 네가 대답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아까 알았다며. 네, 쌤 설명까지는 안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이게 못할 수 있나?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방금 봤던 얘기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자, 잘 들어. 이거 함수지? 생각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함수. 문제에서 뭐 찾아달래? 기울기가 2인 접선 찾아달래. 뭐가? 기울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2. 너 뭐 하면 기울기 찾을 수 있다고? 함수를 뭐 하면? 지용아, 함수를 뭐 하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 미분. 미분은 할 줄 알아? 불러봐. 그러니까 우리 영준이가 지금 나한테 용돈을 거하게 주고 있는 거지, 그치? 너 미적이랑 확통 동시에 수업 들을 생각 없니?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야? 호구 잡겠다는 얘기지. 아, 왜? 빨대만 하나 꽂으면 쪽쪽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영진아, 나 거지가 아니야. 애매하게 용돈 주실 거면 거하게 달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300쯤 내면 좋잖아. 그치? 지호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넌 용돈이냐? 수업료냐? 물어보면 알겠지. 미분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끝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구한 다음에 구하면 되죠. 그럼 구해보라고. 뭐 잠시만요가 나와 여기서? x가 x가 9분의 1.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9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네. 어? 얼마? 아,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야? 끝이야? 그리고 뭐요? 끝이냐고. 넣어가지고 해야 돼. 루트 3분의 1이야? 네? 아까 미적하다가 이거 정신 다 빼가지고. 뭐래? 진짜 아까 미적하는데 뒤질 뻔했어요. 수업하면 나는 멀쩡한데 가만히 앉아있던 네가 왜 뒤져? 미적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적보다 수트가 먼저예요. 그리고 수업은 내가 했잖아. 하루 종일 문제는 내가 풀었어. 쉽지 않던데요. 쉬운 거면 학원을 왜 와? 안 쉬우니까 학원에 왔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빼먹으면 큰일 나. 태경아? 그 필통 잠깐 옆으로 쳐봐. 갖고 와. 옆으로 이렇게 쭉 해서 와. 그 집에 가실 때 선택지를 2개 드릴게요. 바꿨어. 우리 정규반이잖아. 아, 눈치가 빨라요. 심화 테스트를 보고 대신 이제 저 새끼한테 조금 해당 사항은 없긴 한데 50 이상이면 돌려드릴게요.
뭐라고? 족같다고?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과제 밀린 것까지 포함해서 클리어 되어 있다. 그럼 두말하고 그냥 바로 드립니다. 가위바위보 안 해요. 그냥 바로 드릴 거예요. 원래 걸발고 있어? 과제 밀린 게 없다. 그럼 그냥 바로 드릴게요. 걸발고 지금 안 밀린 게 있다. 그럼 이제 밀린 게 있는지를 봐야겠지? 밀린 게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이제. 밀린 걸 다 해서 밀린 걸 다 클리어해서 밀린 게 없는 상태를 만드시거나 포기하고 다음날. 근데 이런 거 과제 근데- 밀린 거 없으면 그냥 중간에 통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과제 밀린 거 없으면 대신 수업 시간에 뺏겨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라고 얘기했잖아. 쉬는 시간에 안 돌려드려요. 그래도 나쁘지 아, 합리적으로 바뀐 거지. 운에 맡기는 것보다 낫잖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렇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맞습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음 날 저를 만나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말에 보통 계속 수업이에요. 그쵸? 수업 도중에 들어오면 내가 쌍욕을 하고 지랄을 한다면 쫓아내지. 남의 수업을 방해했으니까 또 다음 날로 밀릴 수 있죠. 그건 매너가 없는 거고. 정리됐지? 근데 만약에 일요일 날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 날 뺏겼는데 일요일 날 못 받았다. 저 월요일 날 학원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심플해. 대원칙. 걸리면 시험으로 실력을 입증하다가 나 네 수업 들을 만큼 들어서 다 이해했는데 너 딴 얘기하는 동안 잠깐 한 거야. 같은 느낌으로 내가 오케이 이해할게 라고 실력을 입증하시거나 저 과제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 갈 땐 주세요. 가 되거나 과제가 조금 밀려있으니까 이거 빨리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갈게요. 라고 하거나 깔끔하게 그냥 맡기고 가든가. 대신 이건 다음날 이후부터 24시 이후부터 00시 이후부터 저한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저를 네네. 보시면. 보시면 됐지? 기준이야. 정규반 운영 방침입니다. 이해 가셨죠? 연구실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져가시는 제가요? 연구실 연구실에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연구실 문 잠겨 있는데? 조교쌤 있을 부시게? 조교쌤들 있을 때 아, 조교들한테는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귀중품을 보관하는 캐비넷은 따로 있고 그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그리고 연구실이 생각보다 숨긴다고 표현하면 되게 애매하겠지만 보관할 장소가 되게 많아. 쌤 그때 사실 잘 안 잠거든. 근데 이제부터 잠그려고요. 잠그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캐비넷 많은데. 여러 달라고 하니까 아니 예전에 내가 일부러 폰 안 본다고 폰 냈을 때 맨날 연락이 그건 네가 돌려보면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자발적으로 줘도 되니까 잠그지 않은 거고. 뭐 제가 귀찮으면 그냥 잠그기 귀찮으면 그냥 가방에다 집어넣고 차 타고 가면 되죠. 차 옆자리에 놓으면 되지. 요청하면 그때 나를 보면 그럼 내 차까지 따라와 이래가지고 차에서 주면 되잖아. 그치. 자물쇠예요. 뭐라고? 자물쇠예요. 뭐가? 뭘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너 부실라 그러지 지금. 연구실 까짓 거 뭔 부시면 된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고 가버리면 끝이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을 건데. 연구실 비밀번호는 그리고 자물쇠가 아니겠죠 당연히. 연구실 문 잠겨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동준이 한번 들이박은가? 어? 48V짜리 배터리 갖다 48V짜리는 아니고 아마 9V짜리 갖다 대실 것 같은데 그거 갖다 댄다고 해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초기화되지도 않고요. 너 되게 한 15년 전 그 비밀번호 퀴즈 이렇게 그 숫자로 이렇게 남기는 그 비밀번호 넘버락 그 초창기 버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전지 갖다 대면 그 000000 뭐 이런 거 있잖아. 초기 비밀번호 그거 열리면 문이 열렸거든? 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안 열려요. 그거 갖다 대면 그냥 전원이 들어올 뿐입니다. 비밀번호 누르셔야죠. 그리고 연구실 앞에 당연히 뭐도 있고 CCTV도 있고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세콤 출동하고 맞지? 학원에서 24시간 CCTV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구실 안으로 네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내 CCTV가 보고 있지. 침입자 알림이 뜨겠지. 그럼 바로 경찰 부르면 되지.
와 근데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지정하지 않은 시간에 들어가서 경보가 해제가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경찰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와 이거까지 뚫어져. 인정. 그걸 뚫고 가져갔다. 그럼 내가 곱게 줄게. 그 정도는 줘야지. 두개 자지. 그치? 경찰에 체포. 거의 로키인데. 경찰에 체포돼도 주는 거. 뭐라고? 아 경찰에 체포돼도 주라. 아니 뭐 경찰에 체포돼도 주겠지. 아, 경찰서에서 만날 거예요. 내가 경찰서에 왜 가요? 엄마가 가야지. 엄마가 가야지. 내가 경찰서를 왜 가? 내가 보호자가 아닌데. 쌤이 연구실. 아 귀찮아요. 안 가면 되지. 원래 피해자는 그리고 경찰서에 안 가도 돼요. 조교 딱 보내. 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왜 가요? 아 그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가는 건데 피해받은 동준이가 와가지고 씨발 신명지 개새끼 어딨어 이러면서 막 다 노트북 부셔뜨리고 막 모니터 다 깨부시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책상 뒤집어 엎고 뭐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뭐. X값 2개 찾았으니까 좌표가 뭐가 나왔다?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온 셈이다? 2개가 나온 셈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계산 귀찮아서 더 진행하지는 않을 건데 X좌표 2개 집어넣어서 Y값 찾아주시면 바로 접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영진 알겠지? 뻥치지 마. 몰랐잖아. 그래서 끝나고 남아봐. 죽음에 나와봐. 응. 쉬면 죽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잘 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야야야야야 여기서 접선 하나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이 접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깐 바꾸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접선은 이런 식의 접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2차 함수와 접선은 한 번만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치? 한 번만 만난다. 근데 지금부터의 접선은 한 번만 만난다라는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야 이거 접해 안 접해 이렇게 접하면 이거 지금 만난다 한 점만. 그래서 이걸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접하는 경우인데 사실 직선과 이 함수가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또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자르고 들어와서 접하고 지나가도 접선이라고 판단할 거야. 가다 보면 이렇게 빨딱 서 있는 접선도 있겠지. 저기 어디쯤에서 만나는. 내 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얘도 근데 안 만날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저 위에 어딘가에서 또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2번 이상 만나는 접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접하는 것의 정의는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의 그때의 이 순간적인 기울기가 얼마냐. 순간적인 기울기랑 실제 내가 말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접한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무슨 생각은 버려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판별식 D 갖고 들어오는 순간 나가리 난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가죠? 그럼 잠깐만 이 상황에서 접선을 어떻게 찾느냐.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0,3이라는 점이 있는데 y는 엑제프4에다가 접선 그려달래요. 자, 엑제프4가 이렇게 있다고 치시고 0,3이 어디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 그냥 대충 어딘 게 있다고 칩자. 뭐 알고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야. 얘가 0,3이다. 얘가 엑제프4다. 접선 그려라. 그럼 그려봐. 몇 개 그려질까? 요 점에서 얘한테 레이저를 쏘면 돼. 이렇게 될 때가 하나 있겠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될 때도 하나 있겠다. 내 말 이해 가요? 몇 개 그려질 것 같아? 2개 그려질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 뭘 가정한다고? 기울기 아니고 이제부턴 접점. 접점 모르니까 뭐라고 가정할까? A, FA. 그럼 잠깐만 얘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X가 A인 점에서는 A를 집어넣어서 X가 A일 때. 즉 그러니까 F'A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기울기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계산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기울기는 이거고 지나는 점이 이거라고 잡고 식을 쓴다.
요거는 사용은 아니지? 네. 그렇지, 이게 합리적으로.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사용 같은데. 알람이야. 알람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있어? 2시 반에 일어나려 그랬냐? 응심이 많은데 보통 2시간 새벽 5시에 자가지고 플러스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이제? FA니까 여기다가 딱 써서 뭐라고 쓰면 되겠다? 얘가 지금 뭐가 될 거고? 내가 찾는 접선인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지금? 0,3을 지나간다. 풀면 A값 몇 개 나오겠다? 2차식이니까 아마 2개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한 놈이 네모고 한 놈이 세모구나 해서 나머지 점 찾고 직방 마저 찾아주시면 접선 끝. 뭐 이렇게 스토리라인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 말 이해 가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시게 될 접선 유형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접점 줄 때. 두 번째, 접점을 숨기기 위해서 뭐를 줄 때? 기울기를 줄 때. 다 쫄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쫄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미분해서 기울기를 찾든 접점을 찾든 찾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곡선 밖에 한 점을 제시한다. 그러면 보통 그냥 접점을 뭐로 가정한다? A, FA로 가정한다. 꼭 A가 아니어도 되겠지. 문제에 따라서 뭐 알파, F 알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K, FK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P, FP라고 쓰셔도 될 거고요. 서우 내 말 이해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따로 더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첨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접선 얘기가 끝나요? 로레방정식까지만 얘기하면 끝인데. 자, 우리 물리 같은 거 하셨으면 배우셨을 거고 사실 중학교 때도 과학 시간에 입사각, 반사각 이런 얘기를 살짝 하긴 하거든. 그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표현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겠지? 보통 이런 거 배울 때 들어봤을 게 뭐 밀한매질, 뭐 소한매질. 진짜 여러분들은 그 물리를 정말 1도 하지 않는군요. 멍청한 새끼들. 과학이죠. 입사 반사 얘기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과학 시간이죠. 야, 배워 안 배워? 무슨 말인지 몰라? 과학 중 다니셨어요. 알긴 하는데 아니야 중학교 배우던 거 같아. 이거 나와. 저 방에서 남분사가 마리아이를 도망갔다. 그러면서 전반사를 이용하는 뭐 대표적인 뭐 이제 실생활에 활용된 거 뭐 광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인터넷, 광통신 이런 거. 두 매질 사이에 이 섬유 사이에 이 밀도와 얘의 밀도 차이를 크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반사되는 형질을 사용해서 신호에 뭐 손상 없이 간섭 없이 빠른 속도로 내용을 전달하는 뭐 이런 얘기. 근데 진짜 표정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군요.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 과학 시간에 공부를 대충 했다는 얘기죠. 무식한 놈들. 아무튼 이러할 때 중요한 건 무언가가 반사될 때 우리가 이제 이 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입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반사돼서 나가? 요 각하고 똑같이 요렇게 해서 반사돼서 나가지.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다. 이게 반사의 기본 성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입사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선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요 각과 요 각도 서로 같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가 핵심이냐면 수직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접선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법선 타령이나 잠깐만 생각을 해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쳤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면 이런 접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집중.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y-FA는 F'A 곱하기 X-A라고 쓰면 일단 그냥 접선을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야. 물론 함수를 몰라서 내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여기 한 가지 말이 덧붙는 게 이런 얘기지.
이 접점을 똑같이 지나는데 이 접선에 무슨 선을 찾아라? 수직인 선을 찾아라. 야, 그럼 뭔 소리야? 지나는 점은 요 점 똑같이 지나갈 건데 기울기가 곱해서 무슨 관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새끼 기울기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테니까. 따라서 이 법선을 식으로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y 마이너스 fa는 기울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나는 점은 똑같을 테니까. 여기까지. 내 말 이해 갔니? 태준이 내 말 이해가? 이렇게 쓰여지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선이라고 부르고 저 방정식을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짜리 찾았음. 그걸 법선이라 함. 요렇게 아이디어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 가셨어? 자, 그러면 법선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그냥 개짝 노가다니까 살짝 넘어갔다 치시면 접선 얘기로는 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집중.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근데 이거죠. 나 봐봐. 두 곡선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시해요. 공통인 접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접선은 접선인데 그 접선이 이쪽 새끼의 접선이기도 하지만 이쪽 새끼의 접선이기도 하다. 쌤, 뭔 소리예요? 자, 봐. 이게 만약에 함수 fx라고 할게요. 만약에 함수 gx가 있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함수 gx라고 해보자. 어떤 상황을 딱 보면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을 딱 보면 내가 지금부터 이 fx에 근거하여 접선을 하나 찾습니다. 뭐에 대해서? fx 위에 있는 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찾았어. 근데 gx 입장에서도 따로 계산을 하는 거야. 또 접선을 찾았어. 근데 걔네 둘이가 서로 어떠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지. 잠깐만 상황 봐. 요 좌표 똑같이 뭐라고 잡을 거야? 그냥 a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럼 fx 입장에서 접선 한번 찾아보자. fx 입장에서 접점 찾을 거야. fx 입장에서만 접선을 생각해봐. gx는 잠깐 무시하시고 fx 접선 찾자. 뭐라고 써야 돼? y 마이너스 fa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싹 다 오른쪽으로 넘겨놓자. y는 뭐라고 써야 돼? 아까 열심히 했던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이번에는 fx 무시하시고 gx 입장에서 봅니다. 그럼 식 뭐라고 써야 돼? y는 g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GA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 내 말 이해 가요? 그런데 얘랑 얘가 알고 보니까 서로 뭐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랑 뭐랑이 서로 똑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서로 똑같아야 되고 이게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를 갖는다고 얘기하겠어? 공통인 접선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이해 가셔? 그러니까 공통인 접선을 가지게 될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점에서 뭐가 서로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해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 갔니?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함수값이 같아요, 기울기가 같아요라는 조건을 만족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공통인 접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특별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곡선과 곡선이 서로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공통인 접선이 존재하면 두 곡선이 서로 그 점에서 뭐 했다? 접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가 싹 다 같은 조건인 거지. 다시 말하면 곡선과 곡선이 서로 접할 조건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공통인 접선이 존재해요. 반대로 공통인 접선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거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접한다라고 부를 겁니다. 쌤, 이 식이 성립하는데요? 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 갑니까? 이게 마지막 접선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거수. 다 이해 가신 거 맞아? 지용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문제를 잠깐 봐봐. 이렇게 나와요. fx가 저렇게, gx가 저렇게. 근데
아니 두 곡선이 뭐에서 접한대? x가 a일 때 접하겠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지금? fa와 ga가 서로 같다. 뭐가 같습니다?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 조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a세제곱 마이너스 2a가 2분의 5 a제곱 마이너스 6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서로 내 말 이해가? 솔직히 앞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지? 똑같아? 넌 정말 거짓말쟁이구나. 양변 2로 곱하면 싹 다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2a 세제곱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4a 넘겨서 더하기 12는 0. 가능하실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응. 야 이거 풀어야 되는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이냐? 가만히 보면 2 돼요? 8이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되는 것 같지? 액마 2 a 마이너스 2로 묶어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쓰시면 될 것 같고 인수분해 되겠는데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또 3마이 정도 쓰면 될까? 앞에 a 마이너스 2 있었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2의 제곱 2a 더하기 3은 0이다. 즉 요런 상황이네요.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후보자는 뭐야?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 두 번째 뭐도 성립해야 된다고? f'a와 g'a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승준아? 승준아? 계속 잘 껴? 자 그럼 식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f를 미분해야 돼.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을 거야.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였을 테니까 a 집어넣어서 뭐라고 써야 되겠다? 3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g 미분해서 a 집어넣어야 되겠다. g 미분하면 얼마? 5x. a 집어넣으면 얼마? 5a. 둘이 서로 어떠하다? 똑같다. 싹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고 3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는 0.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태준아? 인수분해.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질문하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쳐다보고 있어. 알겠지? 죽기 싫으면 더하기 1 마이너스 2 정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a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2거나 잠깐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원영아 답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얼마라고 얘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인 거겠지. 할 수 있겠어? 저기 내 말 이해가? 호준이 내 말 이해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패턴 똑같은 거라서 다시 쓰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잠깐만 문제 유형이 조금 많은데 사실 그냥 이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짝 그냥 이제 단순한 계산 살짝 덧붙이는 거니까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 뭐 왜? 풀어가지고 와.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 2개 얘기하고 잠깐 쉬어갑시다. 집중. 자 오늘 또 2가지의 정리를 배웁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첫 번째 무슨 정리 배웠지? 최대 최소의 정리 배웠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두 번째 사이값 정리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정리가 총 4개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오늘 그 2가지 마저 배웁니다. 첫 번째가 롤의 정리. 네 번째가 평균값 정리.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사실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야. 누가 더 일반적이냐면 롤의 정리가 있고 평균값 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집중해. 오늘 2가지 배울 건데 평균값 정리가 사실상 뭐를 포함합니다? 롤의 정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값 정리가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 봐. 고개 떨구지 마. 저기다 뭐라고 씹으려는지 솔직히 여러분 안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어차피 안 읽으면서 교재를 왜 봐? 보는 척을 하는 거야. 읽는 척을 왜 해? 나 봐. 평균값 정리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야. 평균값이니까 뭐의 평균값이냐면 생략된 말이 기울기의 평균값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그럼 기울기의 평균값, 그러니까 기울기는 변화율이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변화율의 무슨 값? 평균값. 그러니까 뭔 소리야?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정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대가리에 박아. 평균값 정리란 뭐와 연결된다? 평균 변화율과 연결된다.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A, FA라는 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 FB가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뭐 상관없겠지. 그래서 A, FA와 B, FB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다고 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함수를 우리가 최최정이나 사정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했었어? 연속인 함수 정도로만 얘기했었거든. 무슨 얘기였었어? 연속인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연속인 함수인데 양쪽 끝점이 서로 다르면 내가 그 사이에다 어떤 것 하나를 이렇게 K라고 잡아도 무조건 한 번은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였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번엔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릴 겁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다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다가 무슨 함수를 그리겠다고 지어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합리적이야? 뭐는 성립하고 있어? 연속이란 말은 성립하고 있겠지. 왜? 미분 가능하다 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자,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죠. 무슨 함수를 그렸다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그렸다고. 야, 잠깐만. 미분 가능하다를 그래프의 특징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했었지? 내가? 미분 가능하다의 그래프 특징. 수식적 특징 말고. 수식적 특징 말고 그래프적 특징. 연속인 건 당연한 거고. 뾰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둥글둥글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함수의 그래프가 완만하게 변화한다고. 둥글둥글하게 변화한다고. 어떻게 변화하지 않아? 하차 이런 식으로 똥침 모양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느낌도 안 나온다고. 뭐 하지 않는다? 뾰족하지 않다. 어떻게 그려라? 둥글게 둥글게.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함수가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하나의 x값이 지금 두 개의 y값에 대응하는 상황이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황이 돼요. 함수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애들이 가이드고 쫓아온다 그랬어. 내 말 이해가지? 그치? 생각을 해봐. 서우는 옆에서 아무한테도 지금 화살을 못 쏘고 있는데 옆에서 휘승이가 한 4명한테 화살을 뿅뿅뿅뿅 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서우 입장에서 휘승이가 어때? 매우 부럽고 약오르고 밉지. 생각해봐. 정서우 오늘 혼자 잘 건데 휘승이 4명하고 같이 잔대잖아. 행복해 안 행복해? 부자일 수도 있잖아. 여자라고는 안 했어요. 어쨌든 서우는 뭐든 부러워할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한다고? 쌈난다고. 그건 함수가 아니야. 애초에 이런 경우는 빼고. 뭐 하지 않다? 뾰족하지 않다. 그럼 뾰족하지 않게 그리면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둥글게 둥글게. 끊어지지 않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fx에 대해서 집중. 나 봐봐. 평균값의 정리의 식은 이런 겁니다. A, FA부터 B, FB까지의 뭐를 계산하시면? 평균 변화율.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직선의 기울기.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미분 가능해? 두 점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그럼 변화율이 있겠네? 얘랑 똑같은 변화율을 갖는 뭐랑? 연구실로 가. 얘랑 똑같은 변화율을 갖는 즉 얘랑 평행한 그러한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구간 내에 이 구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 등장한다.
얘랑 F'C랑 같아요 인 C가 어디 안에? A부터 B 사이에 최소 1개 이상 있어요. 이게 평균값 정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다시 뭐라고? 자, A, FA와 B, FB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생겼을 때? 서로 같지 않을 때. 같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이 평균 변화라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을 그리는 구간이 이 구간 내에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쌤, 진짜요? 그래도 있어. 그래도 있어. 맞지, 그치? 쌤, 그럼 이렇게 만들면요? 존나 많아. 무슨 말인지 감? 쌤, 그럼 잠깐만.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함수 그냥 이렇게 그리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이 다 똑같아. 쌤, 꼭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이래버리면 없을 수 있어. 뾰족하면 그 지점쯤이 있었어야 하는데 접선이 존재하지 않지. 뭐가 없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말 이해가?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야.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쌤, 로레 정리를 평균값 정리가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로레 정리는 뭐예요? 잘 들어. 로레 정리는 이 양쪽에서 이렇게 찢어져 있던 요 지점 두 개 있지, 그치? 요 두 지점을 싹 해서 뭐 한다? 일직선상에다 놓는다. 뭐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축에 평행하게 딱 놓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너 조금 올라가 봐. 야, 너도 좀 내려와 봐. 그래가지고 같은 기울기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사실상 0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결론. 대신 이렇게 되려면, 그림이 그렇게 되려면 FA라는 값이랑 뭐랑이 똑같아야 돼? FB가 서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FA에서의 FA와 B, FB에서의 FB가 서로 어떠하다면? 똑같다면 그 구간 내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지점이? 0인 지점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최소 1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롤의 정리라고. 마침 또 외우기도 편해. 롤 하면 무슨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롤은 이 롤이잖아. 그치? 롤링. 어떤 거? 쭉 이렇게 접히는 거. 맞아? 뭐가 있지? 롤 케이크 할 때 그 롤 똘똘 말려있는 그런 느낌. 똘똘 말려있는 이런 그림이란 얘기지. 이런 느낌이란 얘기지. 이런 느낌이란 얘기지. 내 말 이해 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0 나오는 지점이 무조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정리라고? 롤의 정리라고. 그럼 반대로 이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끝점의 좌표를 싹 하고 찢어 놓은 거.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지금? 평균값 정리.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지점에 있으면 무슨 정리? 롤의 정리. 이해 가셨습니까? 같은 맥락인 얘기네요. 대신 전제 조건 뭐? 미분 가능해야 돼.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쌤, 여기 존재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어디 있어야 돼? 그 지점 내에 최소 1개 존재한다. 이렇게 스토리라인 정리하시면 이게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아이디어 끝. 증명은요? 안 할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증명은 패스. 직관적으로 이해 가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래. f'c가 0이 되는 c가 이러한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한대? 0하고 4 사이에 존재함을 롤의 정리를 써서 보여라. 그리고 그때 c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잠깐만, 롤의 정리를 얘기하려면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금? 똑같다고. 실제로 똑같나? F0 얼마지? 오, F4 얼마야? 기가 막히네. 잠깐만, 이거 함수 보면 미분 가능해요? 네,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F0과 G0이 서로 같고 주어진 함수는 이 구간 내에서 뭐 가능하므로? 미분이 가능하므로 주어진 구간 내에서 뭘 반드시 만족한다?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 그 C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지. 얘가 얼마인 지점을 찾아주면 돼?
0인 지점을 찾으면 되지. x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얼마라는 거야? 2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게임 클리어. 이해 가셨음? 그럼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 롤이 아니고 평균값 정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0,0부터 2,4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찾아야 되겠다. 일단 0,0부터 출발을 해서 2,4까지 움직이는 뭐를 구해주시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시고 그럼 평균 변화율이니까 2 빼기 0분의 요거 계산해 주시고 얘랑 뭐가 되는?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C가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일 거고 나는 뭐해서 미분을 해서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걸 찾는다? 얘랑 똑같은 거 0,0, 2,4 얘 귤기 2짜리네요. 이 C가 2 나오는 거니까 C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1이요.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클리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또 내용 끝. 별거 없으니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롤정 평정까지 이해 가신 거 맞습니까? 머릿속에다가 리뷰 꼼꼼하게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내용 잠깐 리뷰래 선행 조금 하고 마무리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3시 5분까지 들어옵니다. 자, 아까 예고했던 대로 도함수 활용 2 부분을 먼저 좀 볼 건데 활용 2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미분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야 해. 도함수 활용 3가 있기는 한데 도함수 활용 3 자체는 사실 그냥 살짝 거드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외울 것 좀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부터 스토리 한번 시작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봐.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랑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정의할 거야. 자, 집중 잘 들어. 일단 정의. 증가함수라는 말을 근데 우리가 처음 썼냐? 그건 아니거든. 그치? 우리가 무슨 함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었냐면 지수함수 따위의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었었냐면 이러한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의 특징은 x가 커짐에 따라서 y값도 나란히 커집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맞지? 그래서 원래 이 증가함수의 정의 자체는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걸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불러. 근데 실제적으로 정의를 수식어로 쓸 때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A하고 B라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는데요. B일 때가 더 큽니다. B가 X값이 더 큰 거야. 이러할 때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큰데 FA랑 FB를 비교했더니 FB가 더 클 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더 큰 걸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더 커요 라는 말이지. 클 때 커요. 이해 가셨음? 이게 성립하면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거야?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야. 사실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잠깐 물어볼까? 증가함수는 x가 커지면 y값이 어떻게 될까? 지용아, x가 작아지면 y값이 어떻게 될까? 작아져야지. 왜? 이런 상황이니까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 이 얘기를 같이 정리하는 게 이제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감소함수는 그럼 뭘 보고 감소함수라고 부르냐? 반대 표현이겠지. 뭐라고 가야 돼? x는 어떻게 됐지만? x는 커졌지만 y값은 어떻게 됐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이러면 무슨 함수라고 보는 거야? 감소함수. 그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2분의 1의 x제곱 따위. 지수함수 중에 이때 이런 거. 또는 뭐 로그함수도 있겠다. 가능하신 부분이겠지.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x가 커졌지만 y값은 어떻게 되는 상황일 때? 작아지는 상황일 때. 이러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럼 얘도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커. 그래서 큰 걸 집어넣고 작은 것도 집어넣었어. 근데 얘는 작을 때 더 커. 큰 걸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이러한 상황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 이무의 A, B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고 있으면 해당 함수는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고 말해요. 일단 이게 증가 감소의 정의야.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잘 봐. 뭘 보고 판단해야 돼? 결국엔 함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안 풀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 거야. 뭘 본다고 지금? 아, 요걸 본다고? 그럼 잠깐만. 요 상황은 조금 더 관찰해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델타 X와 델타 Y. X가 커졌으면 얘도 뭐야? Y 값도 커졌으니까 Y 값의 변화량도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의 값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근데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바꿔도 돼? 기울기요라고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아,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있었나 보다 라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천천히 이해 안 가신 분들 다시 따라와봐. 요런 상황이라면 점이 여기 찍혔고 그 다음 점이 여기 찍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델타 X가 양수가 됐다고 쳤을 때 실제로 위로 이동을 해서 Y값의 변화량이 양수였기 때문에 플러스분의 플러스라서 플러스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상황은 아,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괜찮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방금 배우고 넘어온 내용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즉 뭘 활용하시면 미분이라는 작업을 사용하시면 이무의 점에서의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확인하는 게 심플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고. 쌤, 그 지점에서의 뭐가? 미분계수를 대표하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뭐라고 판단할게요? 증가하는 거라고 판단할게요.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 가셨습니까? 내 말 이해 가요? 대신에 이러한 도함수를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 단 뭐 하다면?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뭐가 가능한 상태야?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가 0보다 클 겁니다 라는 얘기로 끌고 가도 문제가 없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는 거 맞지? 그럼 반대 상황이니까 이 그래프는 점이 이랬는데 이렇게 점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X는 증가했지만 Y값은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생각할 건데 얘는 플러스인데요. 왜?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거니까 X값은 증가시키면서 관찰을 하겠지. 근데 이 C발 Y값의 변화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중 Y값에서 처음 Y값을 빼면 뭐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뜻하는 게 뭐였었다고 지금? 기울기라고요.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그럼 뭐라고 판단하겠다? 감소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F'X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감소합니다 라고 판단하려고 해요. 당연히 뭐가 가능할 때? 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얘기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야. 쌤, 그러니까 원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 자체는 이와 같은 정의, 데피니션을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 함수 값의 변화를 일일이 관찰할 필요 없이 뭐 해볼게요? 미분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뭐를 볼게요? 기울기를 관찰할게요. 그 기울기가 양수라면 자, 점들에서의 기울기를 C발 그려봐도 전부 다 기울기가 양수인 거 확실하지?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라면 뭐 하고 있다고 판단할 거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거고, 쌤 이러면요
기울기가 뭐야? 지금 다 음수잖아. 이런 뭐라고 판단하겠다? 감소하는 거군요 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스토리.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지. 미분이 가능해야 도함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면 도함수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판단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도 있겠지. 그래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잘 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의 증가와 감소 판단은 구간에서의 함수값 변화를 관찰하여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으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도함수의 부호라는 걸 얘기하려면 도함수가 존재해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 갔지? 만약에 쌤 미분이 불가능하면 이 얘기 못해요?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 기울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챙겨가셔야 한다는 맥락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 지금 보면 도함수가 0보다 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함수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도함수가 0보다 작다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fx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 문제 없겠지? 외워. 뭐라고? 도함수가 양수이면 함수는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이면 함수는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살짝 해보자. 무슨 명제? 역명제.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이다. 대신에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옆에다가 살짝 전제를 거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이다. 참 거짓. 참이다 거수. 거짓이다 거수. 모르겠다 거수. 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거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거수. 집에 안 가겠습니다 거수. 정서우 때리고 싶습니다 거수. 대신 때려줄게 이 씹탱구리야. 자, 잘 들어. 뒤바꾼 거지.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는 그대로 똑같이 달려있는 거고 f'이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반대로 증가하면 f'이 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치? 커 작아? 증가한대. 그럼 기울기 양수니? 일단 우리 상식선에서 맞잖아. 아니야? 아닌 경우가 있어? 있는 것 같아? 언제? 뭐가 어떻게 되는데? 증가하는데 도함수가 0보다 크지 않은 점이 있다고? 있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갔을 때 네 말대로 이렇게 가는 함수면? 뭐? 그럴 때는 y 그럼 이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x가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게 살아있는데 이게 증가한다고? 그치? 0보다 큰 게 맞겠지. 근데 거짓이야. 일단 요런 이유는 아니고요. 자, 잘 들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증가 감소의 판단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함수값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함수 하나를 예시로 드는 거야. 무슨 함수냐면 x세제곱. 자, 관찰해봐. x값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x값이 커질 때 y값 커지죠? 커집니다. 커져요. 그럼 이 함수 증가함수 맞지? 0이 있거든? 자, 미분을 해봐. 뭐가 되지? 그럼 f'0은 어떻게 되냐?
이거 0보다 커 작아? 그냥 0이야. 맞지? 그럼 잠깐만 이 x는 0에서 얘는 안 커져? 그 왼쪽에서 음수였고 0일 때 0이었다가 오른쪽에서 양수니까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커지고 있잖아. 내 말 이해가 지금? 자, 함수값을 관찰해 보면 0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지금 마, 0, 뿔로 변화하는 중간에 그냥 0이었을 뿐인데 증가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0일 때 증가하고 있지만 f'이 0이거든. 지금 얘는 f'이 0 나와버렸단 말이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삐져요. 씨발 그럼 난 증가가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돼. 뭐를 포함시켜줘야 되냐면 잠깐 0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잠깐 0.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잠깐 0을 찍고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 이런 상황은 증가로 봐야 하잖아. 잠깐 멈춘 거야. 속도만 잠깐. 그 좌우 보면 나 열심히 지금 변하고 있던 거 맞아. 뭐 하고 있었다고 지금? 증가하고 있었다고. 내 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라고 판단해야 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맞고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큰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잠깐 뭐 할 수도 있다고?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포함하여 적어주셔야 맞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디테일에서 살짝 모자란 표현이다 이거지. 그래서 말이 맞게 하려면, 말이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등호를 포함시켜주는 표현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 내 말 이해 가셨어? 그 다음 얘는 어때? 도함수가 0보다 작다이면 함수는 감소한다. 그럼 감소하면 f'이 0보다 작다. 이거 참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야. 왜? 뭘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x 3승을 얘기하시면 그래프가 핫 하고 갈 거니까 잠깐 0 지점이 또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정리하면 이런 거야. 고추가 있으면 남자지, 없으면 여자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딱 봐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 딱 보면 판단이 되잖아. 그치?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해봐야 맞아? 피 검사를 해봐야 아 그것도 맞죠. 야대도 아니네. 생식기의 발달 여부와 성별은 상관이 없죠. 서우가 보면 남자처럼 보이지만 깠는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달려있는 여자. 또는 달려있는 여자라든가 있었는데 없어진 남자라든가. 달려있는 인찬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해봐야 하지만 피검사 다 해봐야 하지만 그냥 맨날 이 새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야 피 좀 하고 맨날 피를 뽑아볼 수는 없으니까 툭 대보고 아 남자구나 여자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은 하겠지. 단 정상인이라는 전제 하에 그게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비정상인들 예를 들면 그 서우같이 없는데 남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발리가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근데 피 검사해보면 남자라고 나올 건데 뭐가 없다? 중요한 게 잠깐 없는 순간이 있다. 이해 가셨어? 같은 맥락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 도함수가 감소일 때 감소라고 얘기하시는 거 문제 없는데 증가라고 얘기했을 때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참인 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만 말장난을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합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말장난 3가지 형태입니다. f'이 0보다 크다이면 함수는 증가한다.
함수 fx가 증가이면 f'x는 0보다 크다. 자, 1, 2, 3 판단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증가한다. 참, 거짓? 참이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두 번째,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얘는 뭘 빼먹었다? 정소우 빼먹은 표현이다. 그치? 정소우 삐진다. 뭐 넣어줘야 된다? 잠깐 없는 것도 넣어주세요. 피검사하면 나와요. 뭐 이런 스토리. 이해 가셨어? 정리됐지? 그치? 야, 그럼 세 번째. 알았어. f'x가 0보다 크다이면 그럼 함수 fx가 증가이다. 정답. 참, 거짓? 참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왜 거짓이야?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fx는 증가. 하지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이야 이게? 생각을 해봐. f'x가 0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항상 0 이상이야. 에이, 이러면서 증거가 거짓. 그치. 어떤 경우가 있어? 중간중간에 잠깐씩 정서우가 껴있으면 그래 증가한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과연 계속 정소. 태국에 가면 무슨 바가 있지? 트랜스젠더 바 같은 게 있어. 여러분 가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니네 바를 못 들어가는구나. 태국 여행 가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어른 돼서 여행 다니시면 거기에 이제 그 코스에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 미성년자는 아마 같이 여행을 패키지 이런 데로 가셔도 이제 미성년자는 버스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데다가 이제 다른 거 보여주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 구경하라고 집어 넣어주는데 가면 트랜스젠더 바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진짜 여자보다 더 이쁜 트랜스젠더들이 있거든. 피 검사를 한. 그렇네 이거. 나 가봤지. 아니 관광 상품이야.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어. 예뻐요. 근데 불이 깜깜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 근데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나는 지랄. 뭐가 가능해? 넌 못해. 없다니까. 주제 파악해야지. 야, 트랜스젠더도 보는 눈 있겠지. 전부 다 트랜스젠더만 모아놨어. 야, 그럼 그거 과연 남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 없는데? 잠깐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어. 함수를 예를 들면 무슨 함수야? y는 3 같은 함수 얘기하자 이 말이야. 서우야, 네 거잖아. 어떤 함수지? 계속 3이잖아. 계속해서 기울기가 얼마야? 0이잖아. 이러면 증가하는 거야? 이건 만족하는데? 이거 만족한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래저래 뭐가 문제야? 등호가 포함할 때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맞는지 안 들어가야 맞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신호등 켜놓고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게 일단 증가감소에 대한 기본 판단에 대한 영역이고요. 함수가 뭐 하다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뭐를 해볼 수도 있다? 증가감소를 조금 편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이다.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 감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성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주어진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나온 것 같으니까 뭘 확인해야 돼? 미분을 해놓고 얘의 뭘 확인한다? 부호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얘 지금 3으로 살짝 묶어보시면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려놓고 이런 느낌이다. 맞지? x 플러스 1의 제곱일 테니까 이게 지금 무슨 함수예요? f'x라는 함수가 되겠죠. 야, 그럼 쳐다봐봐. 이 f'x의 부호를 보면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증가하다가 야, 기울기가 잠깐 0이었던 건 뭐 하자고?
증가라고 봐주자 얘기했지. 그치? 뭔 소리야? 커지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간 거니까 그냥 계속 커진 게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증가, 정지, 증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든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하겠다라는 것. 심지어 얼마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증가라고 얘기해야 할 거라는 것. 이해 가셨음? 자 그럼 잠깐만. 말장난을 시작하자는 얘기지. 1번 봐봐.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x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했으면 좋겠대? 감소를 했으면 좋겠대. 뭐라고? 항상 감소란 얘기지. 항상 감소 함수이려면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중간에 잠깐씩 0 찍는 건 괜찮은데 뭐만 안 찍으면 돼? 기울기가? 플러스만 안 찍으면 되지. 그치? 그 말 이해 가요 지금? 미분을 해보는 거야. 하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일단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보다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잡는 거야? 아, 이 새끼가 이렇구나. 대신 뭐는 주의해야 돼? 이 F'이 항상 0인 건 감소라고 보긴 좀 어려울 테니까 계속 0인 건 좀 빼야 되는데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위로 빨딱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거든. 얘는 그러니까 쭉 0일 리는 없을 것 같죠? 이해했지? 안심하고 뭐 하면 되겠다? 얘가 0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해도 괜찮다? 접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이 새끼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0이거나 0보다 작아도 되겠다. 너 왜? 졸려? 깜짝이야. 내 말 이해 가셨어? 내 말 이해 가? 그럼 이 새끼 뭘 계산한다? 판별식을 계산한다. 판별식 갑시다. 짝수 써도 되겠다. 짝수차 공식 쓰시면 어떻게 되죠?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에이씨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A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주어진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겠네. 내 말 이해 가? 영진아 이해 갔어? 딴 생각하고 있었지 너. 그니까 끝나고 남아. 그럼 잠깐만 두 번째 형태 봐봐. 두 번째 fx가 뭐래? 자, think 대답해. fx가 뭐라고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자, 얘는 어디만 관찰하래요? 0하고 3 사이만 보면 되지.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중간에는 F'이 0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치? 미분을 해서 F'을 찾았는데 얘가 어디에서? 에서 어떡하다? 0보다 만큼 되는 거 아니야. 잠깐씩 0 되는 건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항상 머릿속에다 신호를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건 근데 쭉 0이면 좆된다. 이 케이스만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네요.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어디에서? 그럼 잠깐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0하고 3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뭐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든가 100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양수가 나오는 건
그러든가 말든가. 그때 가가지고 네가 올라가든 말든 그건 네 알아서 하시고, 야, 이 안에선 감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이 안에서의 기울기는 0을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민준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갔는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조금 막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지 않아야 되는 값이 있는 거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딜 넘지 마라 그랬어 지금? 0 넘지 마 이랬지? 그러니까 누굴 대가리를 깨버리면 돼? 0하고 3 사이에 있는 값 중 제일 큰 놈. 너 일로 와봐. 해갖고 씨발 너 0 밑으로 내려가. 하고 망치질 존나 해서 대가리를 밑으로 박아 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덩달아 내려갔겠지.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그래서 뭘 찾는다? 이 구간에서 이 새끼의 뭘 찾아야 돼? 가장 큰 값.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또 1, 마 1. 내 말 이해 갑니까? 그럼 얘 그래프 보면 어때요 지금? 얘 그래프 보면 0하고 3 사이니까 0 잘라주시고 3 잘라주시면 누가 제일 클 때야? 3일 때가 제일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있을 때네. 내 말 이해가? 이 새끼 망치질을 존나 한다고. 그래갖고 어디 밑으로 내려놔 얘를? 0 밑으로 내리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 갔어? 3일 때 함수값 보면 어때?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 그럼 얘 얼마라고 써야 됩니다? 얘가 얼마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 얘가 0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스토리. 지용수 내 말 이해가? 생각 조금 더 하면 풀 수 있는 얘기네. 태경아 이해가? 똥준아! 이해 갔냐? A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배제고 애들보다 수학 잘해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 그럼 내가 배제고 모든 애들하고 전부 다 수학 배틀을 뜨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야, 니네 학교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걔를 이기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다 이긴 거지. 반대로 얘기해서 정소가 배제고 빵 셔틀인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배제고에 빵 셔틀 오브 빵 셔틀을 데려온 다음에 정소랑 파이트. 근데 빵 셔틀이 내가 이겼네? 이러면 정소는 뭐가 되는 거야? 개족밥. 뭐 이런 얘기. 이해 가시는 거 맞지? 이 논리를 똑같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잖아요. 그치? 느브푸브 부등식 얘기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 풀어냈던 거야. 기억나? 챙겨 가셔야 하겠다라는 것. 야, 그럼 3번 봐. 쌤, 이 새끼가 증가하는 구간이 1과 5 사이래요. 이 새끼가 그럼 기울기가 0보다 큰 구간이 이러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다? 1과 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이해 가셨음? 아이디어 챙겨 가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극대극소 얘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마무리를 해보죠. 자, 집중. 나 봐. 자, 집중.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극대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극소라는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일단 머릿속에다가 정의를 외워주셔야 돼. 자, 뭘 보고 극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충 얼마큼 관찰을 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계속 봤는데 대충 요 안에서 보니까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이 지역 짱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가 극대라는 표현으로 불러. 쌤, 뭔 소리예요 이게? 자, 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야. 집중. 집중. fx를 관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x는 a라는 걸 포함하는 이제 정의를 그대로 쓰면 x는 a를 원래는 열린 구간이긴 한데 일단 편하게 구간에서 a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에서 fa라는 함수 값을 뛰어넘는 f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a에서
함수가 극대이다. 그리고 fa라는 값 자체를 이라고 정의합니다. 똑같은 느낌으로 x는 a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반대 상황인 거지. fx랑 fa랑 비교를 했는데 1대 x는 a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자, 근데 이걸 잘못 기억하거나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집중. 나 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어떤 시점을 포함하는 구간을 관찰할 거야. 어떤 구간을 딱 봤는데 A를 딱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관찰하는 그 값이 내가 A라는 점을 딱 관찰을 했는데 그 값이 나머지 함수 값들을 다 봤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이 나머지 함수 값들이 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뭐라고? 넘지 못한다고.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어때? A에서의 함수값이 이 부분에서는 제일 큰 거 맞지? 사실 이 양쪽 범위는 모르겠어요. 아직 다 안 봤어. 그래프를. 다 보진 않았는데 잠깐 이 근처 살짝 봤는데 아, 얘가 이 근처 일장이야. 이 근처에서 싸움 제일 잘한대. 무슨 말인지 얘가 지금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극대. 이 값을 극대값. 요러한 상황을 뭐라고 불러? x는 a에서 함수가 극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 똥지 내 말 이해가? 그럼 쌤 반대로 이런 얘기야. 쌤 A일 때인데 이 근처에 어딘가 이렇게 이 근처 잠깐 봤어요. 내가 잠깐 봤는데 이 근처를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래. 뭐 한 거야? A가 이 지역 빵 셔틀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다 나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해? 극소라고 얘기하고 이 지점에서 x는 a에서 극소였다라고 얘기하며 요 함수 값을 뭐라고 얘기하겠다? 극소값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잠깐 나 좀 봐. 이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뭐가 없냐면 함수가 연속입니다 라던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던가 뾰족하다 안 뾰족하다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딴 개 같은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 함수가 그래프가 우와 하고 커지다가 이 값을 땅 찍었는데 갑자기 내려갈 거래요. 뭐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얘가 3이었대.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 함수는 민준아 죽고 싶지? 이 함수는 x는 3에서 무엇이다? 극, 대. 왜? 요 근처 잠깐 봤더니 어때? 얘가 제일 커. 짱은 짱이라고. 극대라고 부를 거야. 근데 함수가 끊겼는데 괜찮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는 얘를 넘는 값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역 짱은 누구야? 얘가 맞아. 그럼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대. 이거 뭐라고 불러도 돼? 극소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 말이지. 불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조차도 뭐는 얘기할 수 있어? 극대극소는 얘기할 수 있어. 쌤, 그럼 잠깐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족같이 만들어도 괜찮아요? 보고 판단해? 나 봐. 이거 괜찮아?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하나 잡았어. 구간 하나 딱 잡았는데 얘가 제일 큰 건 맞지? 이거 극대야. 내 말 이해갑니까 지금? 그럼 잠깐만. x는 a에서 첫 번째 1번 극대이다. 2번 극소이다. 3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3초에 답할 겁니다. 생각해. 1번 극대이다. 2번 극소이다. 3번 아무것도 아니다.
대답합시다. 1번 극대이다. 2번 극소이다. 3번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3번 주니까 3번이 답인 것 같지? X는 A에서 극대 맞습니다. 맞잖아. 얘를 포함하고 있는 내가 어떤 구간을 하나 잡았어. 얘가 제일 큰 건 맞냐? 제일 큰 것 같은데 나머지 애들 다 비빌비빌 대고 있을 때 얘 혼자 빨딱 서 있잖아. 최대 맞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새끼 맞잖아. 이거 뭐라고 봐야 돼? 극대라고 봐야 하는 거야. 뭐? 희승이가 범위를 줘야지 C라고. 잘 들어. 잠깐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 얘기하고 수업 마무리할 건데 잘 들어. 방금 희승이가 뭐라 그러면 씨발 그럼 범위를 주든가. 요 생각이 들었다면 핵심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니네가 꼴리는 어떠한 구간이라도 잡기만 할 수 있으면, 즉 얘가 제일 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씨발 그럼 이만큼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극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러한 구간이 존재하면 극대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 가니? 대신에 그래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어야 하냐면 열린 구간이어야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존재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쌤 그럼 잠깐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잘 봐. 나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열린으로 자르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A에 대해서 그 좌우를 다 봐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얘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왜? 바로 그 오른쪽으로 가면 걔보다 큰 값이 누군가 있는 거야. 지금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도 걔보다 큰 값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설정을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땅땅 하고 닫아놨어. 여기를 다 막았단 말이야. 그럼 A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A의 오른쪽은 애초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가 돼? X가 A일 때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돼. 그럼 모든 점을 다 그렇게 닫힌 게 따르면 A를 오른쪽 끝점으로 해서 닫히게 자르면 A일 때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씨발 모든 점이 다 극대냐? 그럼 말이 족같이 꼬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린이라고 붙여놓는 거야. 얼마나 디테일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구간이라고 일단 말해볼게요 라고 제시한 이유는 요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아까 내가 있잖아. 그래서 그림 병신같이 그려놓고 누가 봐도 뭔가 극소 느낌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 극소일 것 같았는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여러분도 이렇게 판단하셨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틀린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열린 구간으로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포함하여 그 앞으로 조금만 내보내도 바로 밑에 점들이 나와. 추종자들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저 밑에 바바닥에서. 발 밑에 깔리는 때 마냥, 그치? 발톱 밑에 때들이 막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는 극대 맞아. 닫힌 구간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때문. 내 말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셨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틀 붙이고 마무리 짓죠. 집중. 야,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일부러 병신 같은 함수 만든 거잖아요. 함수가 안 끊겼대. 함수 연속으로 그리래.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맥시멈 잠깐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극대가 됩니다.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도 이거 극대 맞아. 이해 갔지? 이거 극소 맞아. 이해가? 근데 만약에 쌤 미분이 가능하대. 아 그래? 그럼 둥글게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둥글게 갔다가 둥글게 와야 하므로 이 지점이 극대인데 이 지점에서는 아마도 접선의 귤기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반대로 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요 지점에서의 귤기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요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다가 박아두셔야 되는 게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한 헷갈리지 않게끔 정의 꼼꼼하게 외워가지고 나타나도록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